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기본소득 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세준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고정 MC 한인정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객원 MC로 오신 서희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희원입니다. 김세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준입니다. 네. 선거 끝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한동안 좀 약간 침울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다짐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게 잘 나가는 강연? 그리고 이제 저서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저도 이제 돌연 기본소득 운동에 참석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학 전공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IMF 때 구조조정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리스트도 작성하고 통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연 직장 생활하다가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5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뭐 리더십 책도 쓰고 동화책도 쓰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교과목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이제 전국의 또 대학에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기업에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돌연 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또 맡게 된 거죠. 험난한 사실 기본소득 운동에 좀 뛰어들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험난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험난해질 것 같아요. 네, 정권이 좀 바뀌고 그래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을 때는 험난하지 않았어요. 2020년대 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아, 국가에서 조건 없이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아,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확산세가 좀 컸죠. 저희는 그 편승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험난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또 학교에 있으면서 네. 청년들하고 또 많은 또 관계성을 네. 가졌을 건데 네. 지금 청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조금 기본소득을 네. 조금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안 뽑습니다. 우리들 일자리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지 뭐 취업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육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기본소득이 청년한테는 도전, 네, 기회, 기반. 또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자리가 네.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청년들 역시도 오히려 기본소득보다는 우리 일자리를 원한다 네. 더 많고 인식조사만 봐도 이번에 이제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청년층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청년들이 그 반대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꼰대적인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진짜 100억 원짜리 건물을 물려주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물려주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고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100억짜리 사업체를 물려주는데 자녀가 고생도 안 하고 이걸 받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생을 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려줄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못. 정말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 전염병이 뭐 2년 이상 가는 이런 세상 가난할 게 뻔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없는 돈 털어서 힘들 게 뻔하니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오히려 고기를 사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바로 전 국민 기본소득은 못하더라도 청년들한테 먼저 기본소득을 좀 해주는 게 그게 국가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들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기국분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곽 조직으로서 네. 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논쟁이 아주 치열했었죠. 작년 1, 2, 3월에 여당 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분들은 유력하신 후보들은 기본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첨예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또 퍼졌죠. 그러면서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그래서 누구를 지지를 할 것인가 시민운동 단체로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분이 또 축사는 또 다 해주셨거든요. 출범식마다. 근데 그분만 해주신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순수 운동단체였고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신 분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오해가 틀리셨나요? 종결이 틀리셨나요?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국분이 어떤 시민운동 단체로서 네. 말씀하셨는데 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재명 만들기 또 네. 이재명 어떤 대통령 그 유력 후보의 네. 어떤 외곽 조직이 네. 생겼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조금 소멸되지 않을까 아, 네.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진짜 뭐 시간의 문제지 보편적인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건 정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같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약간 본의 아닌 착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망을 하면서 이 대선이 기본소득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아니구나. 기본소득 운동은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 안에 좀 큰 파도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높게 올라갔어도 파도에 끝까지 올라갔다가 잦아드니까 차분하게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는 대선이라는 사건이 있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다시 좀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갑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이 운동본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 다양한 층위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나가실 건지.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안에도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들이 뭐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급진적으로 좀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또 한편 뭐 대선 예를 조금 하면은 네. 대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국분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근데 그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전술적인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전이나 목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네,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전술적인,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랬고요. 특히 이번에 기대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본소득 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를 안심소득 얘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거죠. 너무 그 프레임, 정말 부정적인 프레임. 대장동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였죠. 무슨 뭐
무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희도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인 전략을 썼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국가가 뭐 더 뭐 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쪽이 강해져서 약간 이제 전술상 후퇴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 기존은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1일이 또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 때 또 기국분이 네. 또 기본소득 관련돼서 어떤 또 할 일이 있을지. 오히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후보랑 연관을 시키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대선도 끝났고 더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지를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그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나가려고 다들 이제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지선에 많이 나가고 계세요. 이미 회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네. 대선과 지선 이게 다 거쳐지고 나서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기국부는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될 텐데 네. 그때 좀 더 과제는 그럼 공론화의 공론화일 것 같아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공론화일 것 같고 이번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압박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걸리 한잔을 하고 있는데 투쟁본부와 같은 역할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식 농성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그러면 한번 머리는 안 깎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부상이. 그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정관에도 있듯이 실현,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이제 출범도 거의 끝났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또 이런 동지들, 기본소득 뭐 한국 네트워크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곳, 그다음에 정치공동행동이랑 해나가야죠 이제. 네, 저도 이제 목소리 많이 낼 거예요. 네, 투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막도 곧 치실 것 같은데 사실 농담 반 진담 반. 오늘 파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께도 이렇게 감사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